자, 고전, 우리 간쓸개 44쪽에 뭐가 나냐면 화산 중봉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산문은 6, 9월 패턴이 어떻게 했냐면, 고전 산문의 패턴은 EBS에 나온 놈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위치만 달리 나온다고 그랬죠. EBS에 나온 놈,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은 우리가 작가 연계를 하는 거, 우리 전 시간에 작가 연계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현대소설은 작가 연계나 주제 연계가 됐고 EBS 게 안 나오고, 그죠? 근데 고전 산문은 EBS 것을 충실히 나오는데 다만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거를 좀 잘 체크 좀 해야겠어. 나올 수 있는 거,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거, 고전 산문에서 수필 빼면 뭐가 나올 거냐면, 수필 빼면 뭐가 있을까? 전문학. 이게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죠? 국선생전, 뭐 조친문, 서재야외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거. 그 다음에 서파사무,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있지? 지팡이, 정시자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송사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송사소설. 송사소설은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요거는 재판이죠. 재판 이야기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송사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고전소설은 EBS에 나온 작품이 충실히 나오니까, 자,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수능 완성 175에서 255, 수특의 142가 송사소설의 내용인 것들을 다 체크하는 거야. 하나 더 있는데? 그 페이지 거기 몇일까? 옹고집전. 옹고집전은 몇 페이지냐 한번 볼래? 수특에서 하나 더 있다. 옹고집전이 있으니까 수특에 실전 2인가 있을 텐데? 312쪽이요. 312쪽까지 이렇게 4개가 걸쳐서 송사소설이 나왔어요. 정리를 해보자. 175에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미상 선생이 썼던 화산 중봉기입니다. 화산 중봉기. 자,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화산 지역에서 중봉 다시 만나다, 뭐 이런 의미인가 봐. 중봉이니까 다시 만나다 라고 하는데, 진어사라는 애가 김선옥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소설 속에서 여러 경치 좋은 데가 막 나오거든요. 그 중 하나가 화산입니다. 화산이야.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산 중봉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EBS가 나오지 않은 지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를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한두 번 하긴 했었어. 자, 일단 우리 주인공은요, 밀려요. 정적에 의한 몰락을 합니다. 정적에 의한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관직에서 쫓겨나서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죠. 그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가문의 1차 위기입니다. 가문의 1차 위기. 몰락하는 거. 그래서 얘가 뭐냐면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낙향한다. 그러면 가문이 몰락했으니까 이 가문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김선옥인데, 김선옥의 아빠가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김선옥은, 그 아빠는 아빠 때에 밀려난 거잖아. 그죠? 유배 온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재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자식을 통해서 재기를 해야 돼. 그럼 자식을 통해서 재기하려면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근데 이 새끼 공부 너무 안 해요. 그래서 문제야. 자, 이제 부모가 김선옥을 불신합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불신해요. 누구냐면, 이 진짜 선옥이라고 할게요. 진짜 선옥. 김선옥인데, 진짜 선옥과 가짜 선옥이 재판을 할 거거든요. 일단 진짜 선옥이 좋은 놈이니까 동그라미는 일단 치고 갈게요. 부모의 입장에선 이 선옥이가 너무 공부를 안 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누구냐면 이농옥이라는 여자입니다.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이씨 부인 이렇게 나오는데, 이농옥하고 이름을 딱 써줬다는 건 얘가 중요한 인물이란 얘기겠지. 그죠? 근데 얘는 일단 긍정적인 겁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농옥은 이 진짜 선옥을 늘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선호는 이농욱이가 너무 좋으니까 공부보다는 이농욱과 하루 놀고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선 부부간의 금슬이 좋은 건 좋은데 과거를 통과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어디냐면 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못 나오게. 너 속세에 연을 긋고 절에서 공부하라 해서 못 나오게 해요. 근데 이 김선옥이 하루 이틀 공부한다가 또 아내 생각이 나니까 몰래 또 도망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아빠한테 걸렸네? 안 걸렸으면 될 텐데. 그래서 또 아빠가 화가 여기가 멀까지 납니다. 집안이 지금 몰락한 상태에서 일으켜야 되는데 이 새끼는 공부도 안 하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절에다 집어넣은 뒤에 옷을 홀딱 벗깁니다. 그래서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아요. 그리고 옷을 다 싸갖고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선옥이는 옷이 하나도 없으니까 밖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뭐야? 공부만 해야 되죠? 공부만 하는데 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또 꾀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아내가 보고 싶은데요. 부탁해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승려복을 입고 집에 내려왔더니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외간 남자와 막 히덕거리고 막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빡칩니다. 가서 들어가서 죽여버리고 싶지만 나름대로 어때서 죽여버리면 살인사건이 벌어나면 집안이 다시 몰락의 길에 빠지잖아. 그러지는 못하겠어. 그럼 아내는 진짜 남자를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지냈냐? 그건 아니고요. 아내는 남편밖에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요. 근데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여자 시비를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다 옷을 입혀봐요. 근데 그 시비가 장난치느냐고 남자의 갓을 위에다 써요. 어머, 우리 주인 아저씨랑 비슷하죠? 하고 장난칩니다. 그러면서 아유, 이 미치는 거사 하면서 서서 웃고 막 이런 모습을 내가 본 거야. 진짜 선옥이가.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 못 본 척하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에라이 그냥 나만 없으면 되겠지 하고서 내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진짜 선옥이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문의 2차 위기가 발생합니다. 가문의 2차 위기가 발생해. 그게 뭐냐면 혈통의 단절. 사라졌잖아. 아들이 없어졌잖아. 아들이 있어야 재기를 할 텐데 아들 자체가 없네. 그러니까 혈통의 단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모가 내 아들을 찾아오면 못난 자식이지만 공부 못하는 자식이지만 내 아들 찾아온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형옥은 누구냐면 진짜 선옥의 사촌입니다. 사촌이야. 그래서 저 재산이 탐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굴 데려오냐면 가짜 선옥이를 만들어 옵니다. 가짜 선옥이 재산만 갖고 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갖고 튈 놈이니까 가짜 선옥이는 부정이겠지. 형옥이는 어떻게 써요? 얘가 꾸며서 오는 겁니다. 형옥이. 그래서 얘가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할 거야. 얘도 돈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얘네 둘이 어떻게 써? 모랴.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짜 선옥이가 왔는데 이농욱은 무슨 소리야? 저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모가 뭐가 아니야? 얘 맞아 임마. 내 아들이야. 뭔 소리야? 야 형호가 이거 내 아들 아니냐? 맞아요. 얘는 당연히 맞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농욱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상하다. 얘는 부인이야. 자, 계속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 부모가 자식을 찾았으니까 그냥 재산만 갖고 튀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짜 선옥이가 이농욱이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짜 선옥이가 얘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잠자리를 요구해요. 왜냐면 부부니까 같은 잠자리를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넌 부인이 아니야 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게요. 즉 당연히 내 남편이 아니니까 거절을 하겠죠. 그랬더니 부모가 난리를 칩니다. 아니 자식을 낳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가문을 일으킬 텐데 감히 네가 뭔데 자식을 못 낳게 하느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 정신병 있냐? 너 네 남편을 못 믿고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친정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친정으로 내쫓아버려요.
심지어 친정에 와서 그러면 아빠가 이농욱 보러 잘 왔다 이게 아니라 아빠도 어떻게 하냐면 아니 누가 잘못했지 아니 왜 남편과 잠자리를 네가 거부하냐 이건 아내로서의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요 오히려 자살하라고 할 때까지 자살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집안의 치욕이니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소문이 저기 임금한테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희한한 소문을 들었다.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고 하고 아빠는 나 아들이라고 하고 이런 희한한 게 있는데 야 진호사야 네가 가서 한번 조사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진호사를 보내요. 그래서 진호사를 보내서 이제 가짜 선호기가 있겠죠? 가짜 선호기 만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여차여차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농욱이 네 부인이 네 아버지가 쫓아서 친정에 갔더니 친정아버지가 얘 죽으라고 해서 자살하라고 해서 자살했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가짜 선호기가 그렇군요? 이렇게 되게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부인이었으면 자기 부인이 자살했다라면 그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못할 거잖아. 그래서 진호사가 이 새끼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둘이 닮았다고 했으니까 얼굴을 한번 봤죠. 그리고 나서 진호사가 3년간 돌아다닙니다. 누구? 이 얼굴 닮은 놈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거치면서 화산도 거치고 어디도 거쳐서 거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선호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야,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친정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농욱은 죽게 됐다. 자살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진짜 선호기 입장에선 이농욱이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배신감이 있기도 하지만 막상 죽었다니 엄청 슬퍼합니다. 그래서 진호사가 이놈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의 집은 그래도 낙향을 했다지만 집이 좀 잘 사는데 아니 네가 왜 집을 나오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진짜 선호기가 얘기합니다. 차라리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살인사건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참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속세를 떠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나랑 다 같이 가보자. 네 부인이 진짜 그런 여잔지 아닌지 우리 확인하러 가자. 대신 너는 내 쫄자로 내 부하인 척하면서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호사가 해서 얘에게 도움을 주겠어요. 그래서 진호사가 이제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이제 재판을 하지요.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진호사가 이농욱에게 막 물어봅니다. 네가 여잔데 네가 감히 부모가 옳다고 하는데 네가 왜 그 반기를 드냐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농욱의 그 절개에 있음을 보면서 진호사가 이농욱을 양딸로 삼기도 합니다. 양딸로 삼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호사가 이농욱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너는 그러면 얘가 가짜라고 생각하느냐? 여차여차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선호기는 내 남편은 앞니에 푸른 점이 있대요. 근데 이 새끼는 앞니에 푸른 점이 없잖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앞니에 푸른 점이 있네? 그죠? 그리고 나서 진호사가 아까 진짜 선호기를 일부러 쫄자로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 이 여자를 매우 쳐라! 했더니 얘가 같이 명령을 외칩니다. 이 여자는 매우 쳐라! 라고 했더니 이놈 이거 많이 들어본 소리야. 이렇게 가봤더니 얘가 내 남편이요 하면서 탁 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차여차 얘기를 하죠. 진짜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남자는 그때 왜 데리고 왔어? 라고 해요.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 일 없는데. 그때 옛날에 제가 옷 입혔을 때 그건가? 그러면 저기 여자 시비를 불러서 얘기해보면 되지 않겠어? 해서 여자 시비를 대지신문합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주인 아씨랑 그 갓을 쓰고 장난친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런 놈들은 어떻게 써? 진호사가 이제 얘들을 처벌해야겠죠? 얘와 얘들을 처벌한다는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선옥과 이농욱이 서로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갑자기 그 공부 못하는 선옥이 장원급제합니다. 선옥의 장원급제를 합니다. 갑자기 공부 못하는데 갑자기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직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1번 놈이 또 침입해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1번 격파 후 정적도 제거합니다. 정적도 제거. 왜냐면 아까 정적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몰락했다고 그랬잖아. 그 정적도 제거를 해주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고전소설의 해피엔딩 부귀영화에 누렸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이게 전체 글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올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야. 지금 가로친 여기. 이 지점이 나오는 거야. 이 지점이. 그래서 EBS 지점과 현재 간쓸개 지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니까 읽어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나오는 지점은 저 지점이겠다. 자, 그러면 우리 EBS에서는 어떻게 뭐에 초점을 뒀냐 지워도 되죠? 썼나? 오케이. 우리 EBS의 초점은 두 번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이동에 따른 전개가 되고 있다는 데다 초점을 뒀더라고요. 근데 저 줄거리와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 근데 공간에 초점을 둬서 얘기하면 이농옥의 처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인이 거처하는 곳이 있겠죠. 처소죠. 처사가 아니라 처소. 부인이 거처하는 곳이 있는 곳이 있겠죠. 자, 이곳은 이농옥이 요 공간은 이농옥이 있는데 남편으로 해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진짜 선옥이가 어떻게 해서 저 딴 남자구나 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곳이 어떻게 써요? 이 이농옥을 오해하는 공간이겠지. 그죠? 요런 거 체크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EBS에는 이 이농옥의 처소에서 진짜 선옥이 이농옥을 오해하는 공간이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진짜 선옥이가 집을 나가버리죠? 나갑니다. 진짜 선옥이가 집을 나가니까 이제 뭐가 와? 가짜 선옥이가 들어오죠. 그래서 가짜 선옥이가 어떻게 써요? 그냥 재산만 갖고 튀면 되는데 이농옥이 예쁘다고 그랬죠. 그래서 괜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잠자리를 요구하고 안 돼요 이렇게 하겠잖아. 그러면 이 둘의 갈등의 공간이군요. 가짜 선옥과 이농옥의 갈등의 공간. 그러면 그걸 좀 말을 좀 바꾸면 이농옥의 지조와 절개가 드러나는 곳이 저기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농옥이 바로 시아버지가 내쳐버렸죠. 꺼져라고 했잖아. 그럼 쫓겨나는 공간이기도 하겠지? 자, 그러면 김처사. 자, 김처사는 바로 뭐냐면 처사는 벼슬 하지 않는 양반을 얘기하죠. 쫓겨났으니까 벼슬 안 하지 않잖아. 김선옥의 아빠입니다. 김선옥의 아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친정으로 쫓아버리죠. 친정으로 쫓지요. 그렇다면 이농옥이 쫓겨나는 공간이기도 하겠지. 이런 걸 물어보는 데가 EBS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누가 집을 나갔어? 진짜 선옥이가 집을 나갔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상원암이라는 절에 갑니다. 상원암이라는 절에 가요. 자, 그러면 이 상원암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얘가 진짜 선옥이가 여기 있죠. 그래서 누가 오냐면 진어사가 오죠. 진어사가 어렵게 찾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왜 여기서 집을 나가냐? 나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진짜 선옥의 어떤 심리가 보죠. 어떤 내적 이야기. 진짜 선옥의 내적 이야기가 제시가 되죠. 내적 이야기라고 하면 뭐 있어? 처음에는 너무 빡쳤어요. 분노감이 쩔었어요. 막 이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뭐야? 죽일까도 생각했지만, 살인을 고려했지만, 집안 걱정, 어쩌저쩌저쩌저 해서, 속세를 벗어남. 속세를 버림. 요 얘기를 주르륵 하겠죠. 처음에는 여자가 내 부인이 딴 남자를 데리고 왔다는 생각에 분노감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집안이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겠고, 참자니, 못 본 척 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냥 안 보면 되겠지 하고 나왔어요. 뭐 이런 거. 그러면
다시 진어사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야 한번 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 그죠? 바로 도움을 주겠죠. 그럼 진어사가 진짜 선옥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진짜임을 아는 곳이 여기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려와서 송정입니다. 송정은 현재 우리말로 하면 재판소입니다. 재판정. 재판소로 할까? 재판소? 여기야, 송정. 이쪽으로 이동하죠. 자, 여기로 인허해서 자, 진어사가 처음에 이농옥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얘가 지조와 절개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양딸로 삼는 요런 부분입니다. 그럼 수양딸로 삼는다는 건 얘의 지조절개에 감동받아서 수양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조와 절개가 드러나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 진짜 선옥을 어떻게 써요? 진어사가 데려오죠? 그죠? 얘가 얘를 도움을 줘서 데려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써? 오해가 해소가 되죠. 오해가 해소가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남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당신 옷감을 만들면서 사이즈를 재려고 10이랑 같이 노닥 튀겨 놀 때였어요. 뭐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진짜 선옥이 있으면 얘와 늘 하던 누가 있어? 가짜 선옥이 있겠죠? 가짜 선옥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해서 얘를 징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가짜 선옥과 얘와 같이 세트는 누구야? 김형옥이 세트죠. 8촌입니다. 8촌. 세트잖아. 형옥이 김형옥이야. 김씨니까. 8촌지간이니까 얘들을 징벌하는 것. 즉 징벌하는 공간이 송정이라는 공간이겠죠. 자, 화산 중봉기 하나 체크 좀 한번 해주시고. 자, 화산 중봉기가 체크가 됐다면, 저 뒤쪽으로 수능 완성에 255조 써놨나? 자, 이 수능 완성 255에, 뭐가 나왔냐, 이거? 뭐냐, 이거? 뭐가 나왔냐, 이거? 서동지전. 자, 서동지전이 슬쩍 나왔더라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하고 가자. 자, 서동지전인데 주인공은 서동지 또는 서동쥐라고 하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나올까 하면 관후장자라고 나올 거야. 관후장자는 잘생기고 돈 많은 애, 그죠? 돈 많은 정우성, 돈 많은 김수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남편 다람쥐가 있습니다. 남편 다람쥐. 자, 남편 다람쥐 같은 경우는요, 되게 무능력합니다. 게을러요. 무능력과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에 게으름까지 있어요. 완전 쓰레기일세. 무능력에 게으름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입니다. 이 상태야. 그런데 일하기 죽어라고 싫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 서동지는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면 인색한 놈도 있는데 얘는 그런 인색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남을 잘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야. 그런 면을 봤을 때 서동지는 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그럼 제가 도와드려야죠 하면서 1차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남편 다람쥐는 도움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일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써? 그냥 띵까띵까 놀 수 있네? 그래서 어떻게 써? 다 먹은 뒤에 또 달라고 합니다. 2차를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서동지가 잠깐 수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잠깐 거절합니다. 지금 바빠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남편 다람쥐가 내 말을 거절을 해?
너 새끼 죽었다. 너 한번 엿대 봐라. 뭐 이런 생각으로 거짓 소송을 겁니다. 누구한테? 백호산군에게 거짓 소송을 걸어요. 거짓 소송. 자, 무슨 거짓 소송이냐면 서동지가 남편 다람쥐의 재산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일단 말이 안 되죠. 남편 다람쥐는 게으르기 때문에 재산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 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동지가 훔쳐간다는 건 일단 거짓말이고, 두 번째, 서동지는 대대로 부자였어요. 대대로 부자였고, 서동지 때 당나라의 황제가 이만큼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부자야. 그러니까 훔칠 이유가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훔칠 이유가 없는데 거짓 소송을 하죠. 이거 누구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계집 다람쥐죠. 계집 다람쥐 부인이, 아, 너 같은 놈은 너무 배은망덕한 새끼다. 배은망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 서동지가 우리에게 1차로 도움을 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남편 다람쥐가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부장적인 거겠죠. 그죠? 여자가 말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가부장적이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도 하냐면 너 서동지랑 사귀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집 다람쥐가, 야, 너는 너 내 남편으로서 쫑이야. 끝났어 이 새끼야. 꺼져. 거기서 얘가 어떻게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해서 얘는 어떤 진취적, 의지적 또는 진취적인 어떤 여성상이네요. 진취적인 여성상을 보여줍니다. 보통 조선시대 여인이라 하면 아주 비굴하게 남자에게 구속되고 억압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순종하고 이런 거라면 얘는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꺼져 하고 지가 나가버려요. 그럼 얘는 좀 긍정적인 여자로 보시면 되겠다. 자, 백호상군이서 1차, 그래? 그럼 거짓 소송이 온다고 해서 그냥 다 받을 수는 없지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백호상군이, 자, 조사를 좀 한번 해봐야겠다. 뭐라고 하면, 합종연횡을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종연횡은 뭐냐면, 옛날에, 중국에서, 우리가, 나라가 있으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협력을 해야 한다. 그죠? 횡.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연대를 해야 합니다. 종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협종연횡은 여기가 횡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자는 거야. 앞으로 일을 하려면 가로가 맞는지 세로가 맞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신중한 성격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지시합니다. 누구에게 조사를 지시하냐면 너구리와 오소리. 오소리에게 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런데 너구리와 오소리는 부정적인 놈입니다. 얘는 바로 탐관오리에 해당되는 거야. 아마 그 당시 조선 후기에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방 관리에게 늘 뇌물을 먹였나 봐. 근데 뇌물을 먹였는데 서동지가 뇌물을 먹이는 게 현찮은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100원씩 먹이는데 얘는 10원만 줬나 보죠. 그러니까 이 너구리와 오소리가 너 제가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면 내가 10대 때릴 거 20대 때릴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또 소송이 딱 들어왔네? 넌 뒤졌어 씨. 야 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서동지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생각해서 얘에게 뭘 주냐면 뇌물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뇌물은 없던 것을 만들어줘라. 죄 지은 것을 지워달라. 그런 의미로 준 게 아니라 조사를 해라. 근데 조사를 10회 정도로 조사를 할 거면 10회 정도로 조사하라는 얘기야. 없이 100으로 조사하거나 이런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줘요. 뇌물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 소설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어떤 슬기로운 목적,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구리와 오소리가 그거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원래 10회 정도로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동지가 얘기를 합니다. 재판소에 가서 저는 원래부터 부자였고 당나라 황제가 지금 선물을 이만큼 줬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훔쳐갈 리도 없고
훔쳐간다 하더라도 남편 다람쥐는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훔쳐갈 수 있는 것이 없소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백호상군이 끄떡끄떡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같은 산군이라는 벼슬을 가진 나라에서 해결할 일이지, 내가 니네들을 못한 걸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줬는데 나한테 재판장에 오라가라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집니다. 그래서 백호상군이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 욕한 거잖아, 그죠? 기분이 나쁘지만 아하, 네 말이 맞소 하면서 얘를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다람쥐를 구속시키고 서동지를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서동지가 진실이 밝혀졌으니 나는 그것으로 됐소. 다만 저 남편 다람쥐 같은 사람은 우리의 참 못사는 사회적 약자니까 쟤를 풀어줬으면 좋겠소 라고 해요. 당신이 풀어달라면, 그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신이 용서를 한다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 다람쥐를 풀어주고요. 서동지가 남편 다람쥐에게 일정한 재산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걸 봤을 때 백호산군도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다만 여기서의 뇌물은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을 좀 슬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껍전이 나왔어요. 두껍전이 나왔네. 자, 얘는 뭐냐면 두껍전은 노루 장선생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노루 장선생이요,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이 숲속마을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백호상군, 여기서 백호상군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백호상군은 신중한 성격의 긍정적인 성격이라면 이쪽에서는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백호상군이가 호랑이잖아. 숲속에서 호랑이가 짱이죠. 육식동물이잖아. 그러니까 백호상군을 내 잔치에 초대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호랑이가 있는데 그 옆에 뭐 있어요? 만약에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마음이 편하겠냐? 안 하잖아. 그래서 초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왜 초대를 안 하냐면 노루 장선생의 아들이 있는데 그 전에 호랑이가 노루의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들이 달리기가 빨렸으니까 망정이지 살긴 살았어요. 그걸 생각했더니 초대할 수가 없는 거야. 초대를 안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상좌, 가장 상석입니다. 앉는 자리. 보통은 어떻게 써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호랑이가, 백호상군이 가서 거기 가장 높은 자리에 뜩 앉아요. 아무도 토를 못 달아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지금 호랑이가 없지, 안 왔지. 그러니까 저 상자는 누가 앉아야 되지? 라고 해요. 그랬더니 누가 하냐면 토끼가 제안을 합니다. 아니, 상자에 앉는 방법이 있지. 나이 많은 순으로 앉으면 될 거 아니오 라고 합니다. 제안은 나이순, 나이 많은 순으로 앉자 라고 토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나이가 많은 순이라고? 그러면 노루 장선생이 그럼 날세, 아이고 난 이게 허리가 굽었잖냐. 그럼 늙어서 그래. 허리가 굽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가 굽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써요? 이제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하지 않겠소 이거야. 그랬더니 여우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지. 좋아. 그래, 지 허리가 굽었다고? 오케이, 좋아. 얘는 어른이라는 것은 잘 움직이 수염이 나야 되는 게 아니오. 나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나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루가 저런 식이야? 저렇게 뻥을 서로 친다 이거지? 좋아. 나는 해볼게. 자, 나는 저기 보면 저 별 있잖냐? 저게 노루 자리야. 알지? 저 노루 자리 박을 때 난 태어났어. 엽니다. 별자리에 별을 박을 때 태어났다고 합니다. 확인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개뻥이죠. 그랬더니 저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여우가 그런 식으로 뻥쳐? 좋아. 나는 말이야, 저쪽 별과 저쪽 별에 저기가 강물이 흐르고 있잖아. 그 은하수 만들 때 난 태어났어. 은하수 만들 때 태어났대. 그래서 내가 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서로 뻥치는 거야?
뻥 치는 건 내가 또 잘하지. 두꺼비. 두꺼비가 이제 상자를 안기 위한 뻥을 치기 시작합니다. 막 슬피 웁니다. 너무 슬프게 우는 거야. 그래서 여우가 뭐지? 노루가 뭐지?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프게 울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슬피 우는 얘기를 하겠죠. 나는 여기 슬피 우는 이유? 나는 고향나무 새 그루를 보면 늘 슬픔이 나요. 고향나무 새 그루를 보면 나는 늘 슬프대요. 아니, 저 나무가 왜 슬프어? 그리고 새 그루도 아니고 한 그루밖에 없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합니다. 에휴, 그게 아니라 나의 큰아들이 뭐 하늘에 뭐 별자리를 박는데나 그래서 도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 고향나무 저 한 그루를 베서 도끼를 만들어서 갖다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노루는 별을 박을 때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두꺼비는 내 자식이 별을 만들어 갔다고 그랬잖아. 이거 뭐야? 이건 별자리 박을 때 사용했대요. 벌목하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루 나이가 적네. 두꺼비보단.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원래는 세 그루였어. 그 옆에 한 그루 더 있었거든. 이 둘째 아들이 뭐 은하수를 만든대나 뭐 한다 하면서 또 벌목을 해갔잖아. 자, 은하수 만들 때 또 벌목을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우보다 나이가 많군요. 여우보다 나이 많아. 그러니까 나는 자식 생각 때문에 울어요. 자식 생각 때문에 울어요. 저 나무만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생각나거든. 울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상석에 앉아? 두꺼비가 상석에 앉았다라는 얘기겠구나. 그죠? 요런 작품 체크를 해주시고. 요게 전반부를 하면 이제 후반부에 이 여우가 너무 약오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요? 계속 두꺼비를 계속 질문합니다. 아주 질문을 못 받을 질문들을 해요. 근데 두꺼비가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그랬지? 자, 요거 체크해보면 수능 완성의 내용이 쭉 되겠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연결해 볼게.